제가 이제 기장의 초반적인 내용 했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저희 여기 중소기업 뭐 실무자분들이라든지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을 말하잖아요. 소기업이다. 그리고 뭐 중기업이다. 수도권 안에 있다. 수도권 밖에 있다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그 요율, 이제 감면율이 달라요. 그래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안 소기업 10%, 그 이외에 20%. 저는 이제 서울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10%, 20%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적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수도권 밖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 10%, 그 이외에 30% 조금 더 많이 해주죠. 그리고 중기업은 지식기반 산업 10%, 수도권 밖은 도소매 5%에 그 이외에 15%, 중기업은 좀 더 적게 해주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수도권 아니시고 소기업이시고 하면 이 부분을 다 많이 적용을 되는지 안 되는지, 업종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 가지고 계신 책 같은 거를 해보면은 어떤 업종이, 그리고 지역은 어디 해가지고 소기업은 매출액은 업종별로 얼마를 소기업으로 한다, 이런 거를 표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10%, 20%를 하는데, 나는 도소매하고 다른 업종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소득 구분 계산서라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안분하고 판매 관리비도 안분하고 원가도 안분하고, 그렇게 해서 공통 부분은 얼마인지 개별 부분은 얼마인지 해서 그 업종별로 당기순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세무 조정을 하고, 매출액 기준, 매출 대비 뭐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도소매 부분은 10%, 그 이외의 부분은 20%를 적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전 질문이 있었어요. 사전 질문 중에 회계하고 세법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과태료를 냈다든지 아니면은 기부금을 냈다든지 접대비를 냈다든지 대손이 있다든지 뭐 충당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기준은 주주들이 이 회사가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여서 얼마나 탄탄한가, 손익은 뭐 매출은 얼마고 원가는 얼마고 판매 관리비 그 이외에 경상적이지 않은 거, 비경상적인 부분은 얼마인지 요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입출입 부분도 정확하게 매출 채권이나 이런 부분도 우발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대손은 어느 정도 이제 회수율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다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데, 세법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과태료, 접대비, 기부금 이런 부분을 세무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회계학상으로 만든 재무제표를 세무조정이라는 걸 그러니까 적용해서 세법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바꾸는 거죠. 왜 바꾸냐면, 기부금 같은 경우에 내 능력 이상으로, 한도 이상으로 해주게 되면,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세법에서 비용 인정을 안 하고 이월시키겠다, 요번에는 인정을 안 하겠다, 요런 부분도 적용이 회계학하고 세법은 다르고요. 접대비도 회계학에서는 내가 1억을 썼어, 1년 동안 1억을 썼다 그러면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당기순이익도 떨어지고 재무구조도 조금 더 이제 자산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세법에서는 내가 이 접대비 다 인정 안 해줄래, 1년에 3,600까지만 인정해줄래 해가지고 그 각사업유도 소득을 업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금과 공과로 해서 일단 회계학은 돈이 나가면 다 비용 처리를 해요. 재무구조에서 이제
재무구조도 좀 더 그러니까 안 좋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기순이익도 낮아지겠죠. 주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정확한 회계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내가 일반적인 정당한 세금과 공간은 인정해주되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절세되게 세금이 낮아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용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대손도 아주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열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세법하고 회계학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학 기준을 먼저 한 다음에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세법으로 한 그 세무 과표를 만드는 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하고 세법은 그 법이 조금 달라서 그 사이에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어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청년이냐 청년이 아니냐 창업자가 대표자가에 따라서 100% 50% 5년 동안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요즘에 평택이나 용인이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쪽은 거기서 청년 34세 이하가 만약에 개업을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00%를 부가가세는 내야 되는 거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를 5년 동안 내지 않게 해줄게. 이거는 최저한세, 최소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아무리 감면공제가 있어도. 근데 그것도 적용하지 않을게 라고 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아닌 사람이 개업을 했다. 그러면 50%를 5년 동안 감면해 줄게 라고 합니다. 5년 동안 감면해 주는데 이 50%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한세가 있어요. 최소한 7%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7%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도로 해서 5년 동안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 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은요, 그렇게 하면은 청년 이외의 사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청년 이외의 사람이 개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뭐 감면 규정이 없어요. 감면 규정이 없는데 청년이 하게 되면 50%를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업종이나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업종 기준이 있어요. 업종 기준이 있어서 가장 흔하게 안 되는 부분이 도소매예요. 도소매 개업 많이 하시죠. 근데 도소매 개업은 청년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외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는 뭐 건설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 뭐 사무실에서도 감면 규정을 다 적용하고 있어요.